가덕신공항 접근도로 공사가 4차 입찰까지 유찰된 끝에 단독 입찰 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하구에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4번째, 부산은 처음인데 그 역할과 기능 등을 알아봤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고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항마을 목욕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가덕신공항으로 이어지는 접근도로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를 찾는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됐고 5천억 원이 넘는 사업에 다시 수의 계약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논란의 부지조성 공사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송정동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이어지는 9.3km 공항 접근도로. 공사 기간은 6년 2개월,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를 맡을 업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입찰까지 응찰 업체는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고 3차 입찰에서는 공사비를 160억 원 늘렸지만 역시 응찰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어진 4차 입찰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단독 입찰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4차 입찰도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5차 입찰에 나섰지만 경쟁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신공영과의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조성공사의 경우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4차 입찰까지 무산된 끝에 수의 계약이 추진됐고 최근 공기 연장 논란으로 결국 계약은 철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접근도로 공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접근도로 입찰마저도 유찰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계속 그 건설사에 끌려가게 되면 또 현대컨소시엄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경쟁으로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공사 난이도도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이런 걸 최대한 그 조건들을 제시해서 한편 함께 진행되는 접근 철도의 경우 109와 209의 2개 업체식이 입찰에 참여해 9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도시명 산사태라 불리는 급경사지 붕괴 사고를 연구하는 시설이 부산에선 처음으로 사하구에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4번째인데요. 어떤 시설인지 또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사하구 구평동 야산입니다. 당시 주민 4명이 숨지고 공장이 매몰돼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지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복구 공사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급경사지는 약 900곳으로 전국 광역시 중 제일 많습니다. 이 중 붕괴 위험이 높은 곳은 15곳으로 분류되는데 사하구가 4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에 시는 정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유치 공모에 나섰고 지난 12일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시설은 사하구 승학로 108번 길 7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이곳엔 3년간 국시비 160억 원이 투입되며 시와 연구기관, 대학 등이 참여해 급경사지나 산사태와 관련된 재난안전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 성능 평가 등을 연구합니다. 부산 안에서도 사하구가 급경사지가 많다 보니까 낙석 사고라든지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련된 시설을 유치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기대 효과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파급 효과로서 한 2천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지게 되고 또한 또 우리 사하구에 다시는 낙석이라든지 또 그리고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 이 두 가지를. 한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은 현재 침수와 지진, 화재를 주제로 각각 전북 군산과 경남 양산, 충남 홍성 등 3곳에 조성돼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영구 당원들과 주민들은 수영구 민심을 배반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를 규탄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수영구 주민들은 분노한다. 장예찬 복당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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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수영구 당원과 주민 등 50여 명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복당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수영구 정현욱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지난달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 신청 소식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협위원장이신 정현욱 국회의원이 분명하게 복당 반대의 뜻을 밝혔고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 또한 성명서 발표와 중앙당사 항의 방문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한 채 내려진 결정은 단 한 사람의 복당을 넘어 수영구민을 무시하고 당의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수영구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장예찬은 지난 2월 허위 학력 여론조사 왜곡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고 낙선한 장예찬은 이미 수용구민에게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쇄신할 이 시점에 오히려 이런 구시대적 친윤 인물을 복당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위해 장 전 최고위원 등 21명에 대한 재입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시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9세 이상 시민 14,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내용은 흡연과 음주, 그리고 식생활과 같은 건강 행태와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예방접종과 검진을 비롯한 19개 영역입니다. 조사 대상 가구에는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고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는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공표될 계획입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의 수출은 5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무역 수지는 1개월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1% 증가한 12억 8천만 달러, 수입은 2.9% 증가한 14억 1,6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억 3,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동남아, 일본 등이 증가했고 품목은 승용차와 전기, 전자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구의회가 8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 명칭 변경과 항마을 목욕탕 운영 재개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올해 첫 추경 예산 규모는 본 예산의 11.7%인 684억 원입니다. 재해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등에 활용하는 한편 노인 복합문화시설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등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5건의 조례가 통과된 가운데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또 학장동 항마을 목욕탕 정상화를 위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공공목욕탕인 항마을 목욕탕은
입찰을 통해 위탁 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왔지만 운영난으로 지난해 영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4차례 입찰에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자 사상구는 조례를 개정해 수의계약으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는 사상 지역자활센터가 목욕탕을 운영토록 하고 다음 달 중순 운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 김향남 의원은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내장형 식별장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원을 통하여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와 보호자 반환율 증가, 유기동물 관리 예산 절감, 유기동물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김종선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마무리한 조경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사후 관리 체계 구축과 개선 대책의 마련으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 장기적 사용, 수리 비용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리 미흡에 따른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상구 의회 다음 회기는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남구에서 50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고향사랑 기부제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3명이 올랐습니다. K시스템 김태환 대표와 백경상사 강남규 대표, 서경 S&T 고강석 대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지인이 있는 부산 남구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께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답례품도 취약계층을 위해 재기부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말리던 교사가 오히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자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부산 교권 추락 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와 몸싸움을 벌인 A군, 화해를 중재하기 위해 교실로 들어온 B 교사를 폭행한 겁니다. B 교사는 얼굴과 손, 팔 등의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했던 A군의 부모. 그런데 B 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자 A군의 부모는 돌연 B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해당 내용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폭행 사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한 해에만 부산에선 223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27.3%,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와 폭행도 14.3%, 3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도 대다수 학교 내 봉사에 그쳤습니다. 조치 없음도 14건이나 됐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기준은 있지만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없었습니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는 미흡합니다. 피해 교사 223명 중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50건, 22%에 불과했습니다. 악성 민원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 힐링센터와 통합 민원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해 실제 대응한 악성 민원은 단 20건에 불과했습니다. 의심만으로도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해두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목성으로 아동학대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소송의 과정은 선생님께서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이제 법적인 조치,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에 좀 더 강화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는 건 아주 먼 옛말이 되어버린 요즘. 두려움 없이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져도 감지 덕지라는 게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과 교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스승의 날. 하지만 부산 지역 교사 3명 중 2명은 스승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절반 이상은 지난 1년간 사직도 고민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 교사노조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부산 지역 교사 374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사회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5%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답변보다 아니라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6%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었고 낮은 급여도 뒤를 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을 없애자라는 얘기가 선생님들 내부에서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회의적이고 좀 선생님들의 위축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좀 더 강하고 확실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민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1%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무고가 나올 때까지 결국 선생님들께서 감당해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막아주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청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별로 없거니와 특별하게 선생님을 크게 보호해준다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까 교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스승의 날은 교원들에게 부담만 주는 날일 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기념일인 스승의 날. 그러나 시대와 세대에 따라 스승에 대한 생각은 점차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스승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강혜진 기자가 직접 질문해봤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교육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학생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란, 그리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스승의 날 의미는 무엇인지 서울 방송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학창시절 경험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란 어떤 존재로 느껴져요? 저에게 선생님이란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어쩔 때 보면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저희를 챙겨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는데 그래서 얘기할 때마다 친언니 같은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저희를 정말 동생처럼 생각해 주시면서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이나 집에서 있는 시간만큼 저는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살면서 거의 절반 정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아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그런 점을 미루어 보아서 저는 선생님이 제2의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리 두고 싶은 선생님, 저 선생님 별로야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공통점을 보면 뭐가 좀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딱 칼같이 지키는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딱 수업 시간에만 물어봐. 딴 때 찾지 마. 약간 이런 분들은 좀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싫은 건 아니고 그냥 좀 어려운 선생님. 학생이 선생을 폭행하는 교권 추락. 이를 회복하기 위한 학생들의 생각도 다양합니다. 예전처럼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막 폭행하고 막 차별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생님이라는 위치를 학생들이 똑바로 이제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학생 하나하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상호하게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일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는 약간 트러블이 가장 심할 텐데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특성화고 계열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약간 시대에 따른 정말 어쩔 수 없는 약간 좀 불협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뭐랄까 이런 SNS에 너무 좀 노출이 되고 그러면서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졌다? 그러면서
완전 선생님의 말씀 나쁘고 자기 말은 너무 맞고 그런 생각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선생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무시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선생님을 그런 폭행까지 하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학생과 선생 간의 존중과 배려가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선 학생과 교사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스승의 날 특별 무대도 마련했습니다. 스승의 날이 학생들한테 꽃을 받고 학생들한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좀 나누어 주자. 학생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주자.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 이래서 버스킹을 준비하자. 게릴라 콘서트를 준비하자. 이런 의도를 기획해서 이렇게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는 차원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도 마음껏 웃고 교감하는 스승의 날이 즐겁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은 많이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학생들도 선생님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좀 즐겁고 좀 학교가 좀 오기가 행복하지 않을까. 다른 학교에 있었을 때는 교권 침해를 경험을 했고 요즘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흉흉한데 이 서울방송고에 와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순하고 착해요. 한 번도 감정이 상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에게 나도 뭔가를 보답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연결되는 학생과 교사의 마음은 함께 성장하자는 데 있습니다. 서로 같이 교감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생한테 뭔가 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학생도 선생님한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같이 뭔가 지내면서 배우면서 어떠한 사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좋아하실 수 있지만 학생들도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선생과 제자는 가족 같은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수직적인 관계를 넘어서 가족같이 우리 오늘 하루 즐겨보자 하는 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여기서부터 순천만 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고 아끼기 위해서 여기가 논이었거든요. 논에다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철학을 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곳이 순천만 국가정원이기도 합니다. 홍학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얘네들이 안전하게 살게 해줬더니 10년 전에는 이렇게 높이.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